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1946년에 발표된 김동인 작가의 태형입니다. 부제는 옥중기의 일절인데요. 옥에서 생활하면서 쓴 글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태형이라는 제목은 익숙하시겠지만요. 곤장으로 볼기를 때리는 형이에요. 시간적인 배경은 3.1운동이 일어난 다음 무더운 여름이고요. 공간적인 배경은 5평도 되지 않는 좁은 감방입니다. 주인공은 그곳에 갇혀 있는 죄수죠. 자신의 맏형과 동생도 3.1운동을 했고요. 맏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우는 현재 같은 감옥 어딘가에 잡혀와 있는 처지입니다. 더운 여름이고요. 조선인인 주인공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인 간수가 있는 감옥에 잡혀왔네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설정입니다. 먼저 소설은 방을 점검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기쇼! 하고 외치면 이게 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점검을 오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일본어로 점검을 댕깽이라고 합니다. 좁은 감옥 안에 갇혀있던 죄수들은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야 돼요. 졸음이 달아나지 않을 것 같다가도 내가 있는 곳의 방문을 열면 갑자기 굴복을 하고 머리를 이렇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긴장감이 맴돌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 3시간을 내리맞은 후에 2시간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자꾸만 몸이 막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본어의 서툰 영감은 자신의 번호를 부르는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채찍을 맞기도 합니다. 한바탕 무자비한 폭력이 휩쓸고 간 감방 안을 주인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은 죽음의 방같이 소리 하나 없다. 숨도 크게 못 쉰다. 누구나 곁을 보면 거기는 악마라도 있는 것처럼 보려도 안 한다. 그들에게 과연 목숨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더위가 사람들을 짓이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0명에서 28명이 됐고요. 진남포 감옥에서 넘어온 사람까지 34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우주, 해주, 감옥에서 넘어온 사람까지 41사람이 됐을 때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찰 뿐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빽빽하게 앉은 사람들은 모두들 힘없이 머리를 느리고 입을 송장처럼 벌리고 흐르는 침과 땀을 씻을 생각도 안 하고 먹먹히 앉아있다. 둥그렇게 구부러진 허리, 맥없이 무릎 위에 놓인 팔, 뚱뚱 부은 시퍼런 얼굴에 힘없이 벌어진 입, 정기 없는 눈, 흩어진 머리와 수염, 모든 것은 죽은 사람이었다. 갇혀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머릿속에 독립, 민족 자결, 자유 이런 것들은 전부 떠나버리죠. 오직 하나예요. 냉수나 한 모금 마셨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으니 덥기도 덥고 또 서로 살이 닿은 데는 썩어서 종기까지 생기죠. 배고프죠. 냄새나죠. 어쩌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신세 타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 바깥 사람 얼굴 좀 보고 싶다. 저 바깥 세상에는 물도 있을 텐데. 어디 물만 있겠어? 나는 넓은 자리에서 잠도 잤던 사람이야. 아이스크림도 있고 말이야. 아이스크림? 나한테는 마누라도 있었어. 마누라? 철없는 소리 하기는 난 아들이 둘씩이나 있었어. 그런데 3.1운동에서 잃었지. 나도 아우를 잃었네. 아우를 들쳐업고 가려다가 총이 맞았는데 웬걸 사람이 막다른 골에 들면 죽지 않게 낯습디다. 지금은 이 부분이 다 아물었소. 우리 아버지는 헌병대 구류당에서 총을 맞아 죽었어요. 50인을 구류당에 몰아넣고 기관총으로 도둑놈들. 그때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를 쐬는 일이에요. 죄수들이 바깥 공기를 쐬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 공판에 불려나가게 되는 일입니다. 주인공 나는 한 번도 공판에 불려나간 일이 없어요. 자신의 공판일만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 공판에 불려나가게 된 사람들에 대해 무거운 시기감까지 갖게 됩니다. 점점 인간성을 상실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 진찰감에 보내지는 일인데요. 군 병원을 진찰감이라고 해요. 그곳에 가게 되면 잠시라도 바깥 공기를 쐴 수가 있죠. 나는 겨우겨우 사정해서 종기를 핑계대고 진찰감에 가는데요. 거기에서 아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는 그곳에서 조금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호되게 채찍질을 당하죠. 무엇이 어리고 순결한
그의 눈에 눈물을 괴게 하였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씁쓸한 마음으로 감옥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깥을 구경하는 마지막 방법, 재판소입니다. 같은 감옥에 있던 죄수 중에 영원 영감이라는 사람도 재판소에 다녀왔는데요. 그 판결이 너무도 가혹해요. 태형 90도랍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태형 90대를 맞는다고요? 그건 죽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주인공인 내가 이렇게 말해요. 오! 잘 됐구려. 이제 사흘 뒤에는 담배도 먹고 바람도 쏘이고 잘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된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영감이 버럭 화를 내면서 됐어요. 나는 죽기 싫습니다. 내 나이 70줄에 태형까지 맞으면 난 말하기도 싫소. 그래서 나는 다시 항소했수다. 주인공인 내가요. 이 말을 듣고 거의 이성을 잃은 채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시끄럽소. 너 망했어? 당신은 당신이 죽겠다고 걱정하지만 그래 당신만 사람이란 말이오? 이방 40여인 사람이 당신 하나 나가면 그만큼 자리가 넓어지는 건 생각지 않소? 아들 둘 다 총에 맞아 죽은 다음에 뒤상 하나 살아있으면 뭐래? 여기서 뒤상은 늙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넌 아들 둘도 다 죽었잖아. 네가 살아서 뭐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건 잔인한 말이잖아요. 자기가 조금 더 넓게 생활해 보겠다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주인공인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영감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날 밤 영감은 이 간수들을 불러다가 공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런 묘사가 나오죠. 영감이 나간 자리에 들어올 때에 방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는 자리가 좀 더 넓어졌다는 기쁨이 빛나고 있었다. 어우, 너무 소름 끼치죠. 그리고 목욕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고작 20초지만 시원한 물에서 마치 코끼리처럼 물을 마시고 몸을 씻을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런 천국 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다시 감방으로 돌아왔을 때 깨끗하고 시원해진 그들의 귓가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영감이 태형을 맞는 소리예요. 5대, 겨우 5대밖에 안 맞았는데 90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5대에 벌써 목청이 잦아드는 것을 느낀 나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를 내어쫓은 장본인이 나였었다. 나의 머리는 더욱 숙여졌다. 멀거니 뜬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려 하였다. 나는 그것을 막으려고 눈을 힘껏 감았다. 힘있게 닫힌 눈은 떨렸다. 나는 나 자신의 조그마한 평안함을 위해서 노인을 내보냈죠. 아주 비정하고 이기적으로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처음에 이곳에 들어왔을 때 주인공인 나는 무자비한 폭력을 경험했어요. 몸을 벌벌 떨 수밖에 없었죠. 3시간을 내리맞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영감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깨닫고 나서 또 떨림을 느끼죠. 물론 그 떨림은 단순한 울먹임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 떨림은 아마도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노인의 비명을 듣고 있던 내가 다시 한번 맞고 있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되고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느끼면서 지금 그 영감이 느끼고 있을 두려움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됐겠죠. 김동인 작가의 태형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